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증상이 있는 여성, 증상이 없는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증상이 있는 여성이 림프절 전이도 많이 되고 거의 2배 차이 나죠. 5년 재발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5년 사망률도 4~5배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증상은 뭐가 만져지는 거겠죠. 뭐가 만져져서 병원에 온 사람과 만져지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유방암이 발견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전이도 적고 재발률도 적고 사망률도 훨씬 적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기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이 넘으셨다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정기검진을 매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초경, 폐경, 생리 주기, 출산 경험, 호르몬제, 피임약 등등을 복용하는지 혹은 난소 유방의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들을 저희가 보게 되겠고요. 또 눈으로 봅니다. 양쪽 유방의 대칭인지 또 유방의 크기의 변화가 없는지 모양의 변화는 없는지 피부의 염증성 변화는 없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또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유방에 혹이 있는지 혹은 겨드랑이 목 주변의 림프절들을 보고 혹의 유무를 보게 되겠고요. 또 유두를 마지막으로는 짜서 분비물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유방암 검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방 영상 검사죠. 모든 환자분들이 초음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자분들이 유방 MRI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환자가 유방 엑선 촬영을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보통 30세 이전에는 유방 엑선 촬영을 스킵하고 유방 초음파로 검진을 하게 되겠고요. 30세 이상의 여성이 유방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엑선 촬영과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환자의 특이한 경우에 저희가 유방 MRI를 하는 것이어서 1차적인 검사로 유방 MRI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CT를 찍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방암 검진에서 CT는 유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 엑선 촬영, 무지하게 아픈 검사죠. 위아래로 2장, 양쪽 한 장씩 찍고 또 이렇게 45도 끼우려서 한 장씩 찍어서 토탈 4장을 찍게 되는데 유방 확대 수술을 한 여성들은 또 유방 임플란트를 그대로 놓고 찍는 방법과 뒤로 밀고 찍는 방법을 이용해서 토탈 같은 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유방 임플란트를 갖고 계신 여성들은 8번이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유방에 빠지는 부위 없이 꼼꼼하게 찍기 위해서는 그런 촬영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왜 그렇게 아프냐? 이게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방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엑스레이가 더 잘 투과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꽉 눌러서 거의 정말 빈대떡, 호떡처럼 이렇게 정말 얇게 만들어야 유방 엑스레이가 잘 투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게 찍는 것이지 결코 무슨 감정이 섞여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안 아프게 찍는 사람이 꼭 잘 찍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석회화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석회화가 다 같은 석회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이게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석회화, 이런 석회화, 이런 석회화, 팝콘처럼 생긴 석회화, 또 이렇게 끝머리에만 있는 석회화, 요건 대표적인 혈관에 생기는 석회화, 동그란 석회화, 또 점점이 있는 석회화, 또 이렇게 물처럼 물이 이렇게 아래쪽에 채워져 있는 밀커브 칼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석회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또 피부에도 석회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많은 석회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석회화는 전부 다 양성, 유방암이 의심되지 않는 양성, 좋은 석회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 또 나쁜 석회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림성모병원에도 구비되어 있지만 3차원 유방 촬영기라는 것이 도입돼서 환자는 그냥 있지만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0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씩 움직여 가면서 3차원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그거를 컴퓨터로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마치 CT를 찍은 것처럼 단층 촬영이 돼서 그 레벨에 있는 혹들을 잘 찾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좀 확실히 보이는 특히 단층 촬영에서는 더 확실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3차원 유방 촬영기를 이용하면 치밀 유방에서의 암 진단율이 증가하게 되고 또 방사선 피폭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고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수술 없이 미세석회화를 조직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율 또한 40% 증가하겠고요.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되는 혹은 초음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재촬영률 또한 40%나 감소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3차원 유방 촬영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2차원 유방 촬영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보험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촬영해야 된다는 것은 좀 또 단점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렇게 유방 초음파 검사는 조금 비싼 검사죠. 유방 촬영에 비해서는 비싼 검사고 또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이 건강검진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유방 초음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유방 촬영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나 혹은 혹이 만져지는 경우 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것처럼 보이고 양성 종양은 조금 이쁘게 보이고 좌우로 긴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암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위 앞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위아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유방암의 특징은 위아래로 긴 형상을 보이는 것이 또 특징이겠고요. 요즘은 탄성 초음파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암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손으로 만져도 딱 만져보면 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만져지면 유방암인지 알 수 있는데 사실 만져지지 않는 혹들에는 손으로 만져서 그 탄성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초음파에 탄성 초음파라는 기능이 있는 초음파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가능성 여부를 이 탄성 초음파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뭐 유방암을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탄성도가 뭐 너무 딱딱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MRI인데요. 유방 MRI는 모든 여성에서 찍는 그런 검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방암이 있는 환자에서 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상당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유방 MRI만큼 탁월한 검사는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유방암을 찾는 민감도적인 측면에서는 유방 MRI가 가장 좋은데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과도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던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MRI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25세부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에 꼭 넣도록 하고 있어서 유방암을 최대한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도구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성의 경우에서는 건강검진 스케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의 어떤 범위를 특히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면서 수술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항암 후에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카 돌연변이 보인자의 검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유방암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뭐 비정형 세포 증식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평생 유방암의 위험이 20% 이상인 여성에서는 또 검진에 사용될 수 있겠고요. 유방암이 의심되는데 다른 여러 검사에서는 특별히 의심되는 게 없을 때 사용될 수 있고 또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던 파라핀을 유방에 주사를 맞은 경우에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는 검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게 된다는 것들도 중요한 또 검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방 보형물이 가끔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또 유방 MRI를 촬영해야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유방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여성이 유방 MRI를 촬영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영상 검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보통 점수를 매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께 검진을 받고 나서 제 유방에 있는 혹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 1점은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유방에 없는 경우를 1점이라고 표현하고 6점은 이미 유방암이 확인된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이 확진된 경우를 6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발견될 확률은 100%라고 보면 되겠죠. 0점은 판정 유보입니다.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검사, 다른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검사를 더 추가로 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초음파를 하기 전에 이렇게 0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성혹입니다. 양성혹은 1년마다 추적 관찰하면 되겠고요. 3점짜리 혹이 가장 많은데 이 3점짜리 혹은 유방암일 가능성이 1% 정도 되기는 하지만 3%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조직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혹은 그냥 6개월마다 보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혹은 뭐 섬유손종이나 섬유낭종성 변화인 경우에 이렇게 3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약 1% 정도의 확률로는 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적어도 6개월마다 꼭 검진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거를 병원에 안 오시다가 그냥 또 나중에 유방암이 커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점수가 3점이라면 꼭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오셔야 되겠고 만약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이 3점짜리 검사는 점수는 2점으로 하향되고 그때부터는 1년마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4점부터 5점까지가 중요한데 유방암의 확률이 3% 이상인 것이죠. 5점이면 95%, 4B면 4점에도 A, B, C가 있는데 A는 10%까지, B는 50%까지, C는 95%까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암의 확률이 높은 것이죠. 어찌됐든 4점부터 5점까지는 조직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추적 관찰에서는 안 되겠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흔한 게 이제 4A인데 4A의 경우에는 뭐 꼭 제거해야 되는 양성혹이 아니라면 그냥 뭐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면 되겠고요. 유방암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는 4B 이상에서는 조직 검사상 양성인 경우에도 꼭 수술적이나 혹은 맘모톰 제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암이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영상 검사, 초음파 검사 혹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나서 선생님이 뭔가 혹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제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인데 조직 검사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라겠죠. 4점, 4A 이상인 여성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총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맘모톰을 하시는 병원들도 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맘모톰, 사실 맘모톰은 회사 이름이고요. 브랜드 이름이고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이라는 그런 이제 통칭을 씁니다. 하지만 이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은 말 그대로 조직 검사를 위한 것이죠.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총조직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요 맘모톰을 이용해서 완전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1차적인 조직 검사를 위해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선 총조직 검사를 조직 검사를 꼭 해야 한다면 총조직 검사를 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맞는 방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에서 석회화가 발견된 경우에 과거에는 이렇게 엑스레이로 침을 이렇게 찔러놓고 그 부위를 넓게 떼는 수술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유방암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석회화인데 이렇게 굉장히 작은 미세 석회화가 군집 몰려 있죠. 그래서 군집선 미세 석회화가 있을 때 과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전신 마취하고 칼로 째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잘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입체정의 신부생검법이라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유방 촬영기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석회화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일종 맘모톤 비슷한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석회화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안 해도 되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 상처도 안 남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주 유방의 크기가 작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요즘은 석회화를 조직 검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림성모병원에서 연구를 했죠. 저희가 얼마나 그럼 여성들이 유방 촬영술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느냐. 사실 유방 촬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방 촬영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방 촬영은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40세부터 유방 촬영을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여성들이 20대, 30대에도 무분별하게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한번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25세에서 34세 사이에 유방 촬영술을 시행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받았다고 얘기하신 분이 70%, 3분의 2 정도가 불필요한 시기에 유방 촬영술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권고는 40세 이후에 하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직장 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다가 70%, 본인이 원해서 한 사람이 40%, 평소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서 하신 분이 11%.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명 중 1명만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던 거고 90%의 여성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유방 촬영이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유방 검진을, 유방 액선 촬영을 안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방 검진은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85%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정답은 이거였죠. 40세 이전에는 증상이 없는 여성이 유방 액선 촬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희 연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있는 여성이 40세 이전에는 절대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돼, 혹은 40세 이후에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연구는 증상이 없는 여성이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40세 이전에 찍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진단 목적의 엑스레이는 필요하다면 20대에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길었는데요. 정기검진의 중요성, 또 유방암 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떨 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40세 미만에서는 굳이 불필요하게 건강검진을 위해서 유방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는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치료 전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